안녕하세요. 직장인 탈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 주변 직장 분들께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서 나라면 진짜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고 오늘 영상을 올려야겠다 해서 올리게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직장인들, 사회초년생 또는 그걸 좀 넘어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일반인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 그리고 월 소득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으로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의 기준을 말씀드려보면 저는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짠돌이라서 저축률을 되게 높게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저축률 몇 퍼센트를 모아라, 몇 퍼센트를 모아라 보다는 1년에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1년에 1,500만 원 또는 뭐 보너스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2천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는 직장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해서 저는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죽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예요. 이 얘기는 더 이상 목돈이 크게 들어갈 일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통해서 부를 쌓아간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해요. 일단 방법만 빠르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증권사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ISA 중개형 계좌를 새롭게 생성할 겁니다. 바로요.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종합계좌를 개설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장기 투자를 위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절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장기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종목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제가 워렌 버핏이 제안했던 90% S&P 500을 넣어라 그리고 10% 채권을 넣어라는 조언을 듣고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소액의 한 400만 원 정도의 돈을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자기 개발하거나 여러 가지 막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주식장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5년 정도 이후를 보게 되니까 그때 투자했던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 약 2배 정도 상승해 있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라는 거를 책으로 봤던 이성적인 내용을 넘어서 이제 감정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느끼게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에 같이 투자하고 있던 KG니시스라는 종목과 제주항공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하락이 좀 있었지만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개별 종목들은 정말 처참하게 나락을 가서 약 50% 정도의 손해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물론 좋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 저는 IS랑 연금저축을 집어넣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절세 계좌죠. 기본적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절세에 대한 개념은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장기 투자를 성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거든요. IS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0만 원, 서민용은 400만 원 정도 혜택을 주고 있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600만 원을 투자하면 600만 원에 대한 13.2%이거나 아니면 15.4%의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13%, 15%가 그냥 수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매년.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일단 넣어두시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두 계좌마다 물론 제약 조건이 있지만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와 절세 혜택 때문에 이 두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 계좌는 계산했는데, 그럼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여러 이유가 있고, 뭐, 내용들이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여러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연금저축에는 나스닥 100, 600만 원에 모두 넣어주신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ISA 계좌에는 세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어요. 나스닥 100을 더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S&P 500,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선택해 주는 걸 추천드려요. 자기의 위험도를 얼마나 자신의 위험도를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미국이 우상향한다고 했을 때는 2배 레버리지까지는 무지성으로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본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한다 그러시면 S&P 500을, 그리고 조금 더 나는 공격적이야, 나스닥 100을, 나는 진짜 한번 인생을 바꿔야 돼, 모으는 돈이 많지 않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배 레버리지를 파생하는 상품이 있거든요. 이 상품까지 고려해서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33대 33대 33을 넣습니다. 물론 겹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할 텐데요. 일단은 이게 투자의 심리, 장기 투자하는 데 심리의 영향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아직 물론 퀀트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2배 레버리지를 과감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겠지만, 이게 MDD라고 하죠. 가장 떨어져 있는 상태를 봤을 때 심리적 타격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더해서 저는 아직 3대 중반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다시 말을 하면 제가 만약에 50대거나 또는 40대 중반이 넘어갔을 때는 레버리지 상품을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30대 중반이고 돈을 벌 수 있는 생애 주기상 이제 흑자 구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하는 거고요. 저는 꼭 그래서 레버리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연금저축과 IS에 투자하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포트폴리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합계좌입니다. 제가 연금저축과 ISA는 어차피 장기 투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놓고 마이너스라도 버티고 더 넣고 이런 훈련이 되는 계좌들이라고 한다면요, 종합계좌는 좀 달라요. 이건 사실 뭐 해외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해외 직접 투자죠. 또는 뭐 개별 주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IS에도 개별 주식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투자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밌어야 되거든요. 재밌으려면 도파민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간에 자기만의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수준, 어떤 분에게는 5%고요 0%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20% 정도까지, 맥스 20% 정도까지는 도파민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재밌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도파민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장치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계좌에서는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개별 투자라던가 재밌는 투자를 조금 병행해서 오래 이용, IS와 연금저축은 분명히 10년이나 15년이 지나면 100% 확률이겠죠? 제 생각에 그렇거든요. 수익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개별 종목도 한번 하면서 자신만의 좀 재미있고 유익한 투자를 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연말이긴 한데요. 내년 연말에는 제가 말한 게 정말 수익률이 괜찮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오늘 제가 이 촬영일 기준으로 계좌들의 가격과 종목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걸 보고 제 생각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한번 1년 동안 돌아보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나 내용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 저에게도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유일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